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 오늘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참 기온 차이가 심하네요. 네, 새벽과 저녁은 춥고 낮은 따스하고 기온 차이가 이제 갈수록 좀 줄어야만 이제 봄의 기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감기가 오미크론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 감기인지 오미크론인지 막 섞여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끝난 시장은 다행히 우리들에게 좀 유리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굉장히 우리 시장도 강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도 충분히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 안심스러운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복은 온다. 그렇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원래 새벽은 와야 짝이 맞는 문장이죠. 근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주식시장에 봄은 온다. 대신 봄의 특징이 뭡니까? 봄의 특징은 짧죠. 짧고 여름과 겨울처럼 화끈하거나 아주 크게 차갑지 않는, 그래서 기간도 짧을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그 범위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이 장을 좀 즐기시는, 그런 봄에 잠깐 왔다 가는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술적 반등전도 이렇게 보시고 대비를 하시고 장에 참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큰 반등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눌려있던, 쩔어있던, 얼어있던 우리의 그 계좌들을 조금씩 녹여줄 수 있는, 최소한 우리 계좌에게 보통 뭐 파 정도 아니면 마이너스 한 5%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시장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유가가 일단 살짝 하락을 했죠. 네. 뭐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시장의 핵심은 역시 이제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전부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의를 하지 못한 거죠. 네, 각 나라들이 전부 다 입장이 있고 또 자국의 중요한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100% 합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역으로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가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왔죠. 어제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10년짜리가 플러스 9% 정도, 9bp 정도 올라오는 아주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EU 석유 수입이 지속될 것이다.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핵 공격 위협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네,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제한된 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는 은근히 위협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푸틴은 정치 공작 이런 데 아주 최고 정보통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위협을 주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협상은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지루하게. 다음 주나 아마 말주이막 주에 있을까, 다음 주에는 나토 회의가 큰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유럽에 갈라져 있던 마음들을 미국이 가서 직접 하나로 묶고 전략을 세우고 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생각을 정확하게 EU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렇게 해야 단합된 모습이 있어야 러시아가 협상을 임하기도 편할 거고 전략을 짜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되면 4월 내에는 협상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이 빠르면 4월 말경에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죠?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져서 왁 하고 올라오면 그때가 이제 매도 타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오늘 시장 한번 살짝 뜯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EU가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가능성이 낮아졌다. JP 모건이 BOE가 5월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그렇죠? 네, BOE는 뭐 지속적으로 하면 한다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렇습니다. ASML이 반도체 장비가 부족하다. 이거 굉장히 오늘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ASML은 주로 리소그래피, 우리 이제 그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EUV에 이렇게 반도체 회로도를 얇게 그려주는 그런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중요한 공정인데 반도체 장비가 부족하다,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다음에 엔화가 달러당 120인이 붕괴됐다. 120점 얼마더라고? 뒤에 잠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블러드라고 했죠. 제가 어제 블러드 생각을 이야기했죠. 3%까지 올려야 된다. 그 이유를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이다. 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논리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 이야기인데 좀 과격하긴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야 된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4%에 근접할 정도로 9bp나 올랐죠. 네, 금리 상승이 일단은 시장이 묻혀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에게 주식시장에 악재죠. 악재. 호재는 아닙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금리의 가장 큰 기능은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기준점이 인플레이션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3에서 5%라고 치면 금리가 그 정도 올라왔을 때부터는 주식시장의 매력을 잃는 거죠. 자산이 채권이나 다른 자산,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3월 레지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13을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좋은 거죠. 아마 관성이 있어서 그런데 여전히 소비도 그렇게까지 죽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경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50bp 빅스텝이니 뭐니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계속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고 경제 지표들이 짓눌러 있다면 그때는 50bp 이야기 할 수도 없죠. 6번 다 올린다, 뭐 올해 남아있는 전체 다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 지수라든지 여러 경제 지표가 꺾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소리가 빅스텝 이런 이야기들이 쏙 들어갈 확률도 있으니까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 연준이 5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50bp씩 올릴 것이다. 네, 또 설레발치네요. 골드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올릴 가능성이 있는 이 모든 것은 3월, 4월에 발표될 3월의 CPI 지수, 또 5월에 발표될 4월의 CPI 이 지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 두 번째 CPI 지수가 꺾이면 두 번째 WTI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고 다음에 리오픈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공급망 차질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지속될 때는 이제 50bp를 한 방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4월, 5월 CPI 지수나 이런 것들과 경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끝난 미국의 3대 주가 지수를 봅시다. 네, 다우지수가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쭉 올라와서 살짝 조정받고 끝이 올랐습니다. 0.74%. 네, 다우는 나스닥은 뭐 쭉 뽑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받다가 끝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큰 힘 1.95% 상승했습니다. S&P도 마찬가지죠. S&P는 1.13%. 역시 나스닥 S&P가 시장의 핵심이었고 어제 영국도 0.46%, 프랑스는 1.17%, 독일은 1.01%다 올랐죠. 네, 어제 아시아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항생은 3% 넘게 상승을 한 거 어제 다 보셨죠? 제가 바로 앞에 엔화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인데 엔화가 120.8엔을 1달러당 그렇죠? 네, 1.13% 올랐는데 이만 엔화가 약세라는 거죠. 네, 엔화가 약세. 지금 가끔 흘러나오는 외신을 보면 그동안 준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플라이트 칼라틱 안전자산의 두 번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엔화가 최근에 강세로 가지 않고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확실하다.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와 중국과 대만, 이 네 나라, 일본이 경쟁하는 이 구도에서 엔화가 약세다면 뭔가 걔들이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 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간에 끼어 있는 한국과 대만이 유탄을 맞을 확률. 두 번째, 엔화가 약세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수출되고 좋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엔화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철수를 할 확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의외로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엔화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 원화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가능성. 이것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향후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과 같은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과거에는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게 맞았는데 약세로 갔다는 것은 엔화의 어떤 변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유동성에서 돈의 움직임에 변화가 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공존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쪽에서 네덜란드 ASML이 장비가 부족할 수 있다. 반도체 장비가 ASML에 들어가 있는 장비 그 분이 이 포토 공정이죠, 그렇죠? 이 포토 공정.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존 장비들을 좀 잘 사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기름칠을 더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면 PSK, 그렇죠? 네, 동진세미켄, 금호석유화, ENF 테크놀로지, SNS텍, FST, SNS텍 이러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확률, 그 확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PSK는 포토 공정에 뜨는 포토 디지털을 만들죠. 감강에 동진세미켄, 금호석유화. 그 다음 P와 원료를 만들, 여기에 원료를 만들어주는 ENF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블랭크 마스크는 우리 반도체 그 헤어도 찍는 것이 블랭크 마스크. 이게 SNS 테 페리크는 이 블랭크 마스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통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기서 한다면 PSK하고 네,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이 정도는 한번 사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일 끝난 WTI는 1.89% 하락해서 110.8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좀 100달러 이하로 좀 내려와야죠, 그렇죠? 네, WTI가 안정을 찾아야 그 골치 아팠던 인플레이션을 일단 좀 어느 정도까지 꺾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걱정입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는 2.38, 2. 거의 5분까지 거의 다 왔네요. 그렇죠? 어제 9bp나 상승했습니다. 2년짜리는 2.16. 이 차이가 스프레드라고 그랬죠? 사이가 22bp, 어제는 19bp까지 갔다가 오늘 22bp로 살짝 다시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30년짜리는 2.61%.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죠.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몇 번이 붙었다? 9번이 붙었다. 9번이 붙었을 때 8번이 전부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후 1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게 역사적으로 전부 나와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거죠. 장기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네. 경기가 꺾인다는 것은 단기금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단기금리 시장이 터블런스 뭔가 단기금리도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즉 경제 자체가 모두 나쁜 상황이 나타난 최악의 케이스에 나타나는 그 징표가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반대로 꺾이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네, 테슬라가 7.91%나 상승해서 72.8달러가 상승해서 993.98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네, 테슬라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쩔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에 관련 기업들에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LNF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코스모 신소재 제가 유튜브 만들어서 올려줬는데 바닥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살만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왜 이렇게 좀 가격들이 주가가 올라오는지 잠깐 알아볼까요? 먼저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을 재가동에 들어간다. 그리고 베를린 공장 준공식 곧 있을 예정이죠. 상하이 공장이 3월 16일에서 17일간 생산 중단 후 재가동에 들어간답니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책에 따라 생산이 중단됐으나 재가동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웠다. 중국 정부가 막았다가 다시 불러놓은 것 같아요.
상하이 공장, 테슬라의 원가 통제와 판매 실적 성장세에 크게 공헌 중이다. 상하이 공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 상하이 공장은 원가 관리의 주역이다. 그렇죠? LFP 배터리 적용과 100%에 근접한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허브이지만 판매 실적이 또 중심이다. 21년 12월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 총 판매 대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테슬라의 주력 공장이죠. 이 공장이 이틀간 막혔다가 다시 풀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베를리 공장은 예정대로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준공식 및 첫 차량 인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공장이 아마 23일이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제 준공식이 있을 것 같은데 첫 차량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머스크가 5시간 전에 썼네요. Excited so hand over the first production cars made by 기가 베를린 브랜드버그 tomorrow 이렇게 썼네요. 네, 내일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좋습니다. 테슬라는 아주 바닥을 치고 확실히 올라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대정신에서는 꺾였지만 어떤 밴드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750달러가 바닥이었고 1000달러에서 1100달러가 상승 정도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 가진 분들 좀 존버하시고 있다가 1000달러 넘어서 1500, 1200, 1500에 넘어 1100 정도 오면 또 팔아주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테슬라 관련 기업들이 좀 올라갈 것 같은 확률이 높아 보니 2차전지 오늘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죠. 2021년부터 물류비 영향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데 2022년 들어서는 배터리 비용 증가도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시키는 거죠. 네. 테슬라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제품에 대한 초과 수요 그리고 높은 중고차 가격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니까 막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 회복에 아주 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테슬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팩트가 있는 로봇이죠.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파트 3가 곧 발표가 있는데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뭐냐? 테슬라가 회사 웹사이트에 소개하고 실제로 실행해 온 중장기 비전인데 마스터 플랜 1은 2006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스포츠카 생산 판매, 해당 수익으로 더 대중적인 모델 출시와 판매를 하겠다. 다음 마스터 플랜 2가 2016년에 있었는데 태양광 패널, ESS, 차량 연계 모든 세그먼트 모델을 보유하겠다. 자율주행과 연결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마스터 플랜 1, 2의 내용인데 이제 마스터 플랜 3가 벌써 5년 만에, 6년 만에 나오는 걸 발표 예정이다. 사업의 대규모로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AI 기술을 적용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 나오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작년 8월 AI 데이 때 소개했다. 4분기 실적 발표 때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차량 신모델 출시 2023년에 연기된 가운데 최근 테슬라의 자원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휴머노이드다. 로봇이라는 거죠. 해당 로봇에는 차량과 동일한 기술, 카메라 센스, 하드웨어 3.0, 딥러닝 컴퓨터 도조가 적용되는 그러한 로봇을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은 제가 지속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에브리버스를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이제 5만원 근처까지 온 거죠. 이 5만원이 돌파되면 그 다음에 5만 5천이 전고점에 이걸 베끼면 7만원까지 가는 거죠. 결국 목표는 일단 시총 5천억, 7천억, 1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뭔가 우사양하는 고개를 잡지 못하고 승부를 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목표를 하고 가는 것은 우주와 로봇인 것 같습니다. 반면 어제 엔비디아는 살짝 하락을 했네요.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오른 것에 대한 그러한 되돌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도 거의 1% 상승해서 79.12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를 한번 봅시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의 방점을 찍고 있다. 그렇죠? 전일 코스피가 기간 매수세이면서 270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죠. 전전날 제롬 파월 연방제도 이사의 의장이
빅스텝, 50bp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선반영됐다고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좋다, 50% 충분히 각오하고 있다.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쿨하게 발언했던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관련 악재성 재료들이 시장에 일정 선반영됐다라고 시장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장중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과의 추진 처리로 정전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점도 양극 갈등 완화 기대감도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간에는 기관이 2,846을 순매수했고 반대로 외국인은 1,144억 팔았고 개인들도 팔았네요. 그렇죠? 네. 전일 상승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수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증시도 하락하다가 장막반 회복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 좀 강하게 뚝심 있게 보이는 것이 아시아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각적으로 버핏이 M&A에 나섰다는 것은 그 시장을 우리보다 잘 보고 흐름을 잘하고 돈의 흐름을 알고 있는 그분들이 대가들이 지금을 매수기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다 공포감에 떨 때 빅샷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3월초 시장 대폭락의 트리거가 그대로 진행 중인데 시장은 의외로 덤덤하게 반응하죠. 3월에 들어와서 이제는 적응이 되었다는 걸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뉴스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미스터 마켓의 조울증에 일비일비하다가는 저까지 같이 이상해질 그러한 시장이 된 거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조울증이 심한데 저는 요즘 아주 흥분해서 장을 많이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 마켓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 마켓의 변동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대가들이 계신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렌 버핏이죠. 네, 버크셔 해서가 미국 보험사 엘러게인이 저 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14조 원에 산 거죠. 네. 2016년 항공기 부품업체 370억 달러 인수한 이후 7년 만에 대형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준비된 기업은 버크셔뿐만 아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블리자드라는 유명한 게임 회사를 샀고 알파벳도 샀고 네, 아마존도 각각 샀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가격이 싸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퍼스트 펭귄처럼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들에게 좋은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이 이들이 투자하기 좋은 바닥이라 보는 것입니다. 미스터 마켓 심기가 어떤지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시장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발굴이 더 중요치 않을까. 꾸준히 성장하는, 우상향하는 그 빅고래, 빅웨이를 잡는 그 전략. 그렇죠. 제 눈에 일단 로봇이 걸렸고, 지금 제가 우주항공 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우주항공도 좋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ICT 관련된데, 그래서 제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저를 헷갈려 하는 것은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정도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세 장은 세 갈래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매도 구간에 있는 우량주가 기술적 반등을 지속할 것이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섹터이죠. 그렇죠? 네, 여기에 메타버스, 코인 관련 게임즈, 엔터즈 등 기존에 이제 작년 10월 3, 4분기 실적을 냈던 것들이 벌써 3개월 조정을 받았죠. 제가 3개월 조정 기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순환매가 항상 대충 우리나라는 3개월 주기로 돌아오더라. 지금이 그 돌아온 시기에 이미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거죠. 이들의 지속성능 한계가 있어 보이며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 이미 10에서 15%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향후 한 10% 정도 한정해서 보고 여기에 도달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 이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성장주와 수익성 차별화 종목군인데 이 부분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아요. 대표적인 신정부 육성 섹터와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진화하고 발전하는 분야이다. 로봇, 항공, 우주, 국방 등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진보하고 발전한 방향으로 진화를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장기 투자 섹터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카페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AP 이상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종목들이 많이 추천되어 있는지. 가장 아리까리한 섹터는 제약바이오 분야죠. 그렇죠? 안철수가 의사라는 기존적 특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 결국 장기 투자가 필요한 종목이 제약바이오다. 올해는 한번 시세를 내릴 거로 보인다. 항암과 치매가 가장 유능해 보인다. 치매가 어렵다면 항암 관련된 것들은 꼭 네오이문텍, 그렇죠? 네오이문텍. 그 다음에 이제 툴젠. 제가 이제 툴젠 추천했는데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런 정보들 다 볼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PCB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득이 나는 거죠. 미디어도 좋아 보이고, 네이버, 카카오, 해운도 좋아 보이는데, 해운은 좀, 이제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선반영돼서 PCB는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PCB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2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2분기 중간 정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4월 정도 발표되면, 그때 조금 50% 줄이고, 2분기 실적 발표되면 50% 줄이는 전략.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좋아 보입니다. 지속적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군은 1분기 실적 발표 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단기 주가 상승 시 매도 기회를 잡고 집중 이익을 실현한 전략. 4월 정도에 매도를 한 50% 하자.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미디어는 지속 보유 괜찮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 정도인데 아프리카 TV는 너무 좀 변동성이 심하다고 네이버가 좀 살만합니다. 사서 한 20%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 네이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갈래는 이어폰과 그리고 신정부 정책주는 이미 1차 시세가 났죠. 건설, 원전, 여행 이런 애들 이미 다 1차 시세를 내고 잠시 쉬어가는 중인데 이게 한 2달 정도 쉴 것 같아요. 그렇다면 3월, 4월 쉬고 5월이나 4월 이후에 정부가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를 여러 가지 전략을 발표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 달 말이면은 이제 코로나에 아주 최정점을 치고 하나 꺾이겠죠. 네. 지금 오히려 뭐 걸려가지고 온 집안이 여행 준비한다는 그런 기사 가십거리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축제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열어놔서 빨리 면역을 시켜야 되는 거죠. 리오픈주는 일단 선반영 측면이 강하고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아서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 여행하고 항공은 또 한 번 유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의류, 유통 좋아 보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애들 괜찮아요. 호텔, 면세 등에 대한 선별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행과 항공은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얘들은 제가 봐서는 제 경험상은 틀림없이 자금 조달 한 번 더 해요. 주가 올라오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최근 시장은 단기 썸머넬리로 봐야 한다. 지속적인 상승 트렌드가 아닌 시장이 바닥에 도달하고 모든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이를 가만히 지켜본 내공을 가진 글로벌 용자들이 용기 있는 자들이 먼저 포스트 펭귄으로 나서며 시장을 리딩하는 용자들의 수익률 게임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작은 반등 구간에서도 먹지 못하면 1년 내에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장일 것이다. 올해 이제는 상승이 예상되는 섹터와 종목의 확산도 전망돼 상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뭔가를 사시고 싶은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2차 전지에서 대두전자 재료 같은 것들 한 11만원 정도 보고 코스모 신소재, 항공의 AP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형주 네이버 등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죠. 안랩은 일단 15만원이 돌파되면 당연히 20만원에 도전할 거고 오늘 15만원을 도전할 것 같아요. 20만원이나 도전할 것 같고 대동은 지금 15,500원인데 2만원 수준까지 갈 것 같고 에브리버스는 5만원을 돌파하면 7만원에 도전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장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잘 견디고 매도보다는 매수 그리고 자기가 물려서 끔찍 못하실 분은 견디셔야 됩니다. 이렇게 온기가 이제는 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 게 메타버스, 게임, IT 이런 쪽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온기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원금 수준까지 온기가 돈 이후에 원금 수준으로 한 50% 팔아서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가고 있는 그런 메인 섹터에 집중해 투자하는 전략. 이 정도를 보시고 천천히 차분하니 내공 있게 하루를 지내시는, 견디시는 그런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